일부 전문가들은 판교가 직주 근접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판교가 직장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오를 수 있는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의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판교에서 거주 중인 외벌이 가장입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개인 사업으로 소득은 월 세후 1천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자산은 판교에 50평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2015년경에 여기를 취득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면서 실거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30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인 것은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지,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매도 후 어디로 갈아타야 할지입니다. 판교는 앞으로 호재도 많고 계속 보유를 해도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기는 한데, 평수도 조금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에는 한계도 있어 보이고, 강남권에 대한 미련도 계속 남고, 핵심지와의 격차는 계속 커지는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투자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매도 후 전월세로 거주를 하다가 입주를 하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번 갈아타기를 잘해서 좀 더 자산을 불리고 여기서 만든 자산으로 노후 대비도 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사실 이 판교에 이제 50평대 대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단지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고 뭐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단지의 이름은 제가 제외를 하고 그냥 판교의 50평대 아파트다 라고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연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교의 대형 아파트, 근데 50평대 아파트인데 매도를 좀 하고요,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점은 우리가 더 좋은 지역을 가는 거다 보니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형을 팔아서는 상위급지로 가야 될 텐데, 동일한 대형 평형은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성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으니 갈아탄다라고 할 때는 핵심지 내 국평이죠, 한 33평 이상 단지를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의 이 대형의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약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파트가 보니까 2015년경에 취득을 하셨는데 그 시점에 거의 한 10억대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매우 높고요. 지금 현재 뭐 29억, 뭐 30억 이렇게 하는데 양도 차익이 거의 20억대 정도 내외 됩니다. 양도세도 우리가 실제 실거주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취득 시점부터 장기특별공제가 나오잖아요. 실적으로 양도세도 거의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 의견은 양도 차익이 너무 크고 양도세도 사실 장기특별공제를 받게 되면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번 요 시점에 끊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의견이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판교 대형이지 않습니까? 50평대죠, 50평대. 여기는 이 수요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흔히 이제 판교라고 하는 지역을 직주 근접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판교가 직주 근접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 계속 많이 오른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판교가 직장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오를 수 있는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거기에 판교에서 직장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봉이 많게는 뭐 1억? 맞벌이 하면 이제 2억 정도 되겠죠. 그 이상 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고, 근데 그분들조차도 판교의 아파트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판교보다 떨어진 용인의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성남 위에 이제 구시가지를 산다거나, 아니면 우측편에 보면은 경기도 광주도 있지 않습니까? 경강선이 다니니까 광주 일대까지 이제 외곽지로 좀 퍼져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내가 판교의 연소득이 뭐 1억이고 2억이신 분들조차 판교의 아파트를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구성원들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판교의 50평대 대형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수요의 한계가 충분히 존재를 하고, 물론 이제 이런 25평이나 30평대 아파트가 오르게 되면 그 갭에 따라서 50평대 아파트도 오를 수는 있겠으나 오를 수 있는 폭 자체의 한계가 충분히 존재를 하고 많이 오르기는 쉽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매도의 고민이 아닌 이제 매수의 고민을 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판교의 대형 아파트를 우리가 팔게 되면은 현금성 시드 자체가요, 뭐 25억에서 많게는 이제 30억까지도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시드면은 한 3년도 걸리지 않아서 10억에서 15억 내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살 수 있는 곳들이 꽤 존재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판교의 대형 50평대를 지금부터 3년간 보유를 했을 때 이 아파트가 오르는 폭과 내가 이거를 현재 팔고 살려는 지역이 이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월등히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아파트 대형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한들 이 아파트가 3년 내에 10억, 15억까지는 오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얘를 좀 매도를 하고 급질 좀 상향을 해서 좀 갈아타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뭐 이 정도 자산으로 우리가 못 갈 지역은 없는데 압구정도 갈 수 있는데 현재 소득을 이렇게 보니까 월 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인데 세후로 여기서 뭐 생활비를 쓰고 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는 압구정을 가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는 들었고요. 왜냐면 내가 팔면 30억인데 세금도 좀 내야 되니까 뭐 20억대 후반이 남는다라고 봤을 때 압구정을 살려고 하면 10억대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압구정은 시간상 봤을 때 현재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뭐 60세, 65세가 돼도 사실 재건축이 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급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럼 압구정 다음에 2급지는 우리가 이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조금 재분배한다, 좋은 자산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요, 반포 일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포 일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가 본동이고요, 여기가 반포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측에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도 있고 이제 곧 입주를 하게 되는 원펜타스도 있고요. 아직은 입주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원베일리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들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원베일리는 지금 한강이 보이는 데는 45억, 보이지 않는 데는 40억. 아크로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원펜타스도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시세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요. 바로 아래쪽은 퍼스티지가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 근데 이 아파트의 시세 전고점이 국편 기준으로 이제 39억이었고요. 현재는 네이버 대부분의 매물들이 허위 매물이 좀 많고요. 한 38억 정도는 줘야지만 매매 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퍼스티지가 사실 15년 차 정도 됐어요. 한강변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본동, 오른쪽이 이동인데 본동 위쪽에 한강변에는 이제 1, 2, 4주구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1, 2, 4주구는 우리 자본으로는 사기가 좀 어렵고요. 50억, 60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남는 구역은 3주구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3주구를 보면 여기가 이제 재초안이 일부 나올 텐데 이런 재초안 플러스 현재 사게 되는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30평대를 한 30억대 초반 정도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미 착공을 했고요. 지금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입주는 약 3년 정도밖에는 이제 걸리지가 않을 건데 입주 시점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수적으로 이 퍼스트가 15년 차인데 15년 차 시세가 전고점이 39억이고 이제 38억에 나와 있는데 입지가 조금 더 안 좋다? 안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연식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입주 시점에는 한 40억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원베일리는 그 시점에는 아마 한강변이 보이는 데는 40억대로 잡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일 때는 한 2, 3년이 지나면 국평 기준으로 이제 50억대를 찍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3주구일 때도 최소 40억에서 한 45억 시세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교 대형을 현재처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현재 30억 정도 시세를 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3년이 지나도요 시세가 많이 올라야 뭐 1억, 2억, 3억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10% 내외로 이제 오를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얘를 팔고 이미 양도 차익도 너무 많고요. 양도세도 장기특별 공제를 받게 되면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걸 좀 내고 나서 한번 끊고 요런 물건지로 갈아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뭐 3주구 같은 데로 갈아탔을 때 총 매수가가 30억대 초반에 사게 되면은 3년 정도 지나면 최소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자산도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내 자산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지 않습니까? 대출도 사실 거의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어떤 상급지 갈아타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30평대로 줄여서 좀 가라고 한 얘기는 자녀분들 좀 다 키우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50평대에서 30평대로 좀 줄어들긴 하겠으나 여기는 뭐 신축의 아파트다 보니까요, 구조도 좀 잘 나올 것이고 자산 가치도 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이제 단기간 안에 현재 50대 초반인데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도 이 정도 자산 형성이 가능해서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